지난 6월 7일 새벽에 무거운 눈꺼풀 겨우겨우 뜨고 WWDC 지켜보신 분들, 그냥 잘 걸 싶었던 분, 아니면 꽤 재밌었다, 쓸만한 거 많았다 싶었던 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무튼 이번 애플 행사에서도 이것저것 참 많은 추가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어반긱스와 함께 복습해봅시다. 가장 먼저 소개한 iOS 16의 새 요소는 완전히 새로워진 잠금 화면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한 권의 잡지 표지처럼 잠금 화면을 입맛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진 속 피사체를 AI가 인식해서 시계 표시 부분을 피사체 뒤로 배치하는 기능부터 시작해서 시계 폰트, 색깔 설정 및 필터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을 여러 개 설정하고 원할 때마다 바꾸어 표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은 기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존 OS에선 시계 바로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알림창을 띄웠지만 이제는 하단에 여러 겹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하단에는 또한 스포츠 경기 현황이나 우버 현황, 음악 컨트롤러 등을 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실시간 날씨 효과나 이모지 월페이퍼 등 잠금 화면에 꽤나 정성을 들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머에서도 언급됐던 집중 모드의 개선이 실제로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 잠금 화면을 개편하면서 잠금 화면에서도 이 집중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서 언급한 다중 잠금 화면을 여기서 활용을 해서 잠금 화면을 바꿨을 때 그 화면에 맞추어둔 집중 모드로 활성화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꽤나 예상치 못한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라이브 텍스트인데요. 이미지상에 있는 텍스트를 AI가 인식해서 이를 유저가 직접 선택 및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iOS 16부터 이 기능이 개선되어 이젠 일시정지되어 있는 영상 중에서도 텍스트를 복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OS뿐만 아니라 iPadOS, macOS 모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며, 실제 시연 장면에서는 코딩하는 한 장면을 통으로 복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개발하다 유튜브에서 궁금한 거 찾아다닐 때 꽤나 유용하겠죠? 애플페이의 경우에는 얼마 전에 출범한 탭2페이를 언급하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요. 새로 소개된 기능으로 애플페이 레이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할부 기능인데요. 거기다 주문 추적 기능도 추가되어 내가 주문한 제품이 언제 도착하는지를 알림으로 띄워준다고 하네요. 기타 추가된 기능으로는 아이클라우드 가족 공유 사진 보관함, 최근 전송한 메시지 수정 및 삭제 기능, 이미지 속 피사체의 눕기를 따서 바로 복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독 iOS 내용이 굉장히 많았네요. 아무튼 다음 소개된 OS는 watchOS 9이었습니다. 4개의 추가된 watchface를 시작으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아이폰에서 앞서 언급한 특정 집중 모드를 선택했을 때 이 애플워치에서도 자동으로 특정 페이스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워치 유저의 달리기 측정 기능이 있었는데, 손목에 차는 애플워치가 어떻게 달리기를 감지하고 측정하는지를 설명해줍니다. 달릴 때 손목의 수직 위치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운동 강도가 센지 약한지를 판단하여 유저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보폭 길이, 최근 기록 경쟁, 경로 이탈 알림 등 다양한 달리기 관련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영, 사이클링, 달리기, 즉 3종 경기 선수들에게 안성 맞춤인 기능도 추가되었는데요. 각 운동의 동작 패턴을 애플워치의 모션 센서가 인식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심박수 영역을 유저가 개인화된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생성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계산시켜서 운동 강도를 더욱 확실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애플워치만의 활동량 표시 방법인 액티비티 링을 아이폰 앱으로도 추가하여 이제 폰으로도 쉽게 활동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된 기능은 슬립 스테이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애플워치를 차고 잠들었을 때 애플워치가 수면 단계도 측정해준다고 하는데요. 렘 수면, 코어 수면, 깊은 수면 등 수면의 상태 유형을 감지하고, 이에 더해 수면 시간, 심박수, 호흡수 등의 추가적인 수치를 분석한 차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루머 정리 영상에서도 언급한 심방세동 기록 기능도 실제로 추가되었는데요. 심방세동은 장시간 방치할 경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증상입니다.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이 심방세동 지속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며, 이 생활습관의 변화를 애플워치가 도와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메디케이션 기능을 통해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간편히 약통을 스캔한 후에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건 미국 한정이지만 약물 간에 잘못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림으로 미리 알려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OS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다리던 M2 칩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퍼포먼스는 올리고 전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발된 M2 칩은 2세대 5나노미터 기술을 활용하고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M1 칩보다 25% 많다고 하죠. 그리고 M1 대비 50% 확장된 100GB/s 통합 메모리 대역폭을 제공하는 메모리 컨트롤러가 포함되어 칩 전반 성능이 부스팅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24GB의 고속 통합 메모리가 탑재되었다고 하는데요. 메모리는 약간 아쉬운 수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M2 칩 맞춤형 기술이 접목되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초당 최대 15조 8천억 회의 연산을 처리하는 뉴럴 엔진, 그리고 자체로 8K H264, HEVC 동영상을 지원하는 동영상 디코더가 포함된 미디어 엔진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루머 총정리 예상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새로운 M2 칩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신제품 바로 13.6인치 신형 맥북 에어도 공개됐습니다. 두께는 11.3mm에 무게는 단 1.22kg, 색은 의외로 모던한 모노톤들로 구성되었으며 베젤은 블랙이지만 이전보다 더 얇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여기서 맥세이프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우리 소중하디 소중한 M2 칩 맥북 에어를 더욱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게 되었죠. 디스플레이는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으며 10억 컬러를 표현하여 영상이 더욱 선명해지고 전작 대비 25% 밝아진 500니트 밝기를 제공하며 카메라의 경우에는 전작 대비 2배의 화질 그리고 저조도 성능도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M2 칩을 사용했을 때 포토샵의 경우 전 세대 대비 20% 빨라지고 파이널 컷 프로의 경우에는 40%나 빨라진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충전기 또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요. 2개의 USB-C 포트가 탑재된 충전기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맥북 에어의 경우에는 급속 충전을 처음으로 지원하기에 최초 67W 어댑터 또한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M2 칩이 들어간 신형 맥북 에어의 가격은 169만원, 교육용은 약 15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소개된 M2 칩 맥북 프로 13의 가격은 179만원, 교육용은 약 16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맥OS 13입니다. 맥OS 13의 이름은 벤츄라. 솔직히 맥OS 새 이름 맞추는 사람은 점집 차려야 됩니다. 아무튼간에 맥OS 13에서 추가된 새로운 요소로는 먼저 스테이지 매니저가 있는데요. 작업하면서 이 창 저 창 여기저기 띄워놓으면 꽤나 번잡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이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을 사용하면 현재 집중하고 싶은 창을 제외한 나머지 앱 및 창들을 전부 한쪽 구석으로 치워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윈도우 비스타 감성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조금 구식으로 보이긴 한데 어쨌든 이 기능을 사용하면 꽤나 정돈되어 보이기도 하고 또 2개 이상의 창을 동시에 띄울 때도 최적화된 위치에 겹쳐주어서 크게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다고 생각하는 기능이 바로 아이폰을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마치 맥북 웹캠 별로라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건 둘째치고 특정 액세서리로 아이폰을 거치했을 때 아이폰 카메라 화질 그대로 웹캠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인물을 따라가는 센터 스테이지 기능 그리고 저조도 기능 역시 문제없이 지원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또 신기한 기능으로 책상 뷰, 즉 천장에서 책상을 비추는 카메라 각을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과 책상 두 화면을 한 번에 비출 수 있는 이 기능은 꽤나 신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공유 탭 그룹이 추가되어 다른 사람이 실시간으로 어떤 탭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패스키라는 더욱 강력한 보안 키가 추가되어 터치 아이디나 페이스 아이디를 비밀번호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메탈3라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소개하며 더욱 쾌적한 게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메탈 FX 업스케일링을 통해 복잡한 장면을 빠르게 렌더링할 수 있고 패스트 리소스 로딩 API를 이용하여 저장소에서 GPU로 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해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발표를 보는 와중에 좋아하는 게임 시리즈인 바이오 하자드의 빌리지가 나오는 장면에서 꽤나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OS 16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벼운 이야기로 여태까지 없었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던 날씨 앱이 아이패드 OS에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OS 16은 앞서 소개한 OS의 내용과 겹치는 게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클라우드 공유 사진 보관함, 라이브 텍스트, 메시지 앱과 메일 앱 등을 포함하여 사파리의 패스키 역시 함께 추가되고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도 아이패드에서도 사용 가능해서 이제 뭔가 조금 더 태블릿 PC스러운 느낌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최대 6K 해상도의 외장 디스플레이를 완벽 지원한다고 하며 맥 스튜디오 공개 때 함께 공개된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에 연결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 게임 센터라는 대시보드가 등장하여 친구가 플레이하는 게임, 점수 랭킹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안드로이드 게임 할 때도 많이 보셨던 거랑 비슷하죠? 와, 이번엔 내용이 정말 많아서 정리하기 살짝 까다로웠네요. 이번에도 결국에는 MR 헤드셋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쯤 예상했으면서도 막상 아쉽기도 하네요. 올해 9월에 정말 큰 거 오리라 기대해봅시다. 이번 WWDC에서 소개된 내용 중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신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영상 억소리나게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